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9일 오후 6시 30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공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에 가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역사에 남을 공적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론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의 힘이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진영의 지식인들이, 자유진영에 속하는 언론들이 상당히 좀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친일 타령을 또 하고 있습니다. 친일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선을 확 그어버려야 됩니다. 저들이 자꾸 윤석열을 친일로 몰고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는 친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친일이 왜 나쁘냐고. 친일이 왜 나쁘냐고. 친북이 나쁘지 왜 친일이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친일이 왜 나쁩니까? 친일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한미일 동맹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동맹 또는 협력국가와 친해야지. 그러면은 적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즉 친일은 좋은 것이고 반일이 나쁜 겁니다. 친북이 나쁘고 반일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당당하게 친일이 왜 나쁘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아니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과거는 군국주의 집단이었지만은 지금은 협력국가로 바뀌고 보통 협력국가가 아니라 미국을 사이에 두고 한미일 군사동맹관계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동맹국가 싸우고 반일하라고 하면은 그건 동맹을 깨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친일이 왜 나쁘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친일해야 될 나라다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친일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친일한 걸 그걸 자꾸 끄집어 와가지고 요사이 친일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의 친일은 뭐냐 하면은 그때는 일본이라는 국가밖에 없었어요. 조선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일이고 뭐고 생존하려면은 그 현실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좀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일본의 헌병이라든지 경찰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독립투사를 잡아서 고문하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건국한 다음에 처벌을 받았어요. 끝난 겁니다. 우리 친일 청산 끝난 겁니다. 그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을 친일파로 보는 거는 이 사람 지금 해방 전의 시절로 돌아가서 그 기준으로 되겠다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 친일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친일파는 없다. 다 지하로 들어갔다. 당신이 말한 친일파는 유령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달라진 일본과 친해야 된다. 나는 당당한 친일파다. 그런데 당신은 친북파 맞지? 친북파가 아니라 친김정은파 맞잖아. 친북, 친일 누가 잘못했느냐? 현재의 친일은 그것은 애국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과 손잡고 북한의 핵 무기와 대결해야 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과 손잡는다는 것은 미국과 손잡는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기에 뭐 자꾸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친일파 아니다라고 도망다니다가는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친일입니다. 구친일이죠. 구친일파보다는 지금의 친북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나라가 없으니까 생존 차원에서 친일을 했는데 요사이 친북은 대한민국이 있는데 왜 김정은 밑에 가서 기어다닙니까? 구친일보다 당신 같은 친북이 더 나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럼 당신은 반일을 하자는 건데 반일을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지금 반일을 하면 박수 칠 사람이 있죠. 김정은과 시진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일을 하자는 이야기는 친북, 친중하면서 반일을 하자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일이야말로 이완용이 할 짓입니다. 지금은 친일해야 합니다. 지금 친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와는 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유민주 국가 아닙니까? 그래도 계속 뭐 토착외구 하면 또 반격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토착외구 한 사람이 있다고. 과거에 청와대에 있었다고 해야 됩니다.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딸은 일본의 진짜 거구대학입니다. 진짜 저는 거구란 말 잘 안 쓰는데 진짜 거구대학이 하나 있어요. 국사관 대학에서 2년 동안 유학하고 왔잖아요. 그 국사관 대학은 명치유신 이후에 조선 침략 인맥이 만든 그야말로 천황 중심의 군국주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문재인이 자기 딸을 2년 동안 공부시켰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토착외구가 있다면은 그 맨 우두머리 자리에 문재인이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그런데 국민의힘 사람들 싸울 줄 모르는지 너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이런 걸 안 챙기더라고요. 이거 정면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용공 문제를 이렇게 한국에 불리하게 만든 자가 세 사람입니다. 징용공 배상은 다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또 배상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한 김능환 대법관, 그 다음에 그것을 대법원 최종 판결로 확정한 김명수 대법원장, 이 사태를 말리지 않았던, 오히려 악화시켰던 문재인, 김능환, 김명수, 문재인, 이 법률가죠. 이 세 사람이 엉터리 판결로 대한민국을 문명사회에서, 문명국가군에서 아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뒤치다거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은 자신들이 어지러 놓은 난장판을 청소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김능환, 김명수 이 두 사람의 엉터리 판결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거 사정없이 비판해야 됩니다. 아니,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했다는데, 아니 제2의 건국이라는데 대한민국 망했어요. 아니 판사 보고 누가 건국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반일 종족주의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허영심에다가 오만한 이런 판결로 가지고 외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김능환, 김명수, 이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신랄하게 비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파 지식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자유진영 지식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좌파 지식인들도 나서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을 친일파로 모는 자들은 무슨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 속성이 또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왜냐? 윤석열을 친일로 몬다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하여 문명 파괴하겠다는 세력 아닙니까? 지금 이 문제는
거짓말쟁이와 정직한 사람의 대결이고, 민족 반역자와 애국자의 대결이고, 문명 파괴자와 문명 건설자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끝장을 봐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친일이 왜 나쁘냐? 반일이 나쁘다. 친북 반일은 반역이다. 토착 회고 청와대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